자, 8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경신월이죠. 간목일간이 개묘년, 자, 경신월을 만났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걸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먼저 이제 천간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간목일간이 개묘년이니까 천간에 개수가 있고요. 이제 경신월이니까 천간에 경금이 있죠. 그러면 개수는 정인, 십성으로 정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월의 경금은 이제 편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정인하고 편관이니까 십성으로 보면 뭐 연우는 좋은데 월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그 십성만으로 운을 보면 너무 좀 단편적이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십성으로 운을 보더라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방법. 자, 그래서 십성운법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보면, 자, 간목일간이 연은 개수를 만났으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연은 개수를 만나면 정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쵸, 정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다르게 보는 게 있는데, 연은 개수가 오른 경금을 만나는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개수가 경금을 만났으니까 이게 이제 정인이 되죠. 정인. 자, 간목일간이 월운의 경금 월운을 만나면 편관인데 이렇게 보지 않고 개수 연운이 경금 월운을 만나는 관점으로 이제 바꿔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인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보는 거냐? 이제 얘기를 좀, 이유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월은 경금은 어디? 연운 계묘년에서 비롯된 거죠. 그죠? 연운 계묘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계묘년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글자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월운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기존에 봤던 관점하고 좀 다르죠. 이게 바로 이제 채용변, 변화운으로 보는 그런 운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정인하고 정인이 만났죠. 정인과 정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둘은 관계는 이제 비견이 되는 거죠. 비견. 그래서 정인과 정인이 만나서 변화가 이제 비견으로 이제 변화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인하고 정인이 만나서 비견운이 일단 된 거니까 긍정적으로 쓰게 되면, 자, 비견은 긍정적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좋은 운이 되는 거고요. 협력자가 되는 거니까. 합심해서 이제 일을 돕는 거니까. 부정적인 환경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경쟁적인 일을 또 겪기도 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견은 그래도 발전하는 운이다 라고 보는 거죠. 뭐 신강하면 어쩌고 신약하니까 어쩌고, 신강하니까 나쁘고 신약하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다 차지하고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일단 알아보겠는데, 통별에 대한 얘기는요, 끝부분에 이제 분야별 운세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에게 계묘년은, 보면은 그 지지 이제, 계묘년의 지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왕지죠? 12연속으로. 왕지. 십성으로 이제 겁재가 되죠. 그죠? 간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개수는 어떻게 앉아있나요? 이 정인 개수는 생지에 앉아있죠, 생지. 그 다음에 이 간목일간이 보고 있는 경신월은
일단 간목은 음권에 있는 그쵸? 간목이죠. 근데 이제 경신월, 이제 경금잔치에는 이제 양권에 있는 글자고요. 또 이제 이 신월이라는 자체는 12운송으로 간목일간에게 절지죠, 절지. 자, 이러면 간목일간이 좀 부대낄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변화가 절지니까 변화가 많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이 연초에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다시 준비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 변동, 그쵸? 뭐 업무 변동, 직장인 같은 경우에, 뭐 아니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 새로운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또 직장 변동도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은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지지를 보면, 지지끼리 한번 보면요. 지지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묘년, 그쵸? 묘년의 신월이죠. 묘년의 신월이니까, 일단 묘와 신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원진기문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진기문이죠. 그러면, 자, 묘목이 신월이 되면서, 변형이 일어나죠. 변형. 제가 이제 좀 미리서 월은 보는 원은 보는 이제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 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목기운이 변형이 일어나는데, 목기운이 이제 기운적으로 일종의 거의 멈춤의 상태로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목기운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결실을 주도하는 금기운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신월이 묘가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라는 기운이 더욱더 가속화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신금이 오면서 묘목을 기운을 이렇게 비틀고 활동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렇죠? 결실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일을 만들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은 간목일간 분야별 운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야별 운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눠놨죠.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거 순서대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목일간 사업자를 보면은 경신월에는 일에 집중하고 매달려도 성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과하게 관심을 갖는 게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냉정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성과 없는 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경쟁업체라든지 상급업체하고 관계만 잘 유지를 해도 현상 유지는 되니까 포용력이 좀 필요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인을 보면요. 자, 직장인을 보면 이달에 과로하는 일이 좀 생기는데 문제는 고생한 만큼 성과가 없다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불편한 일들이 좀 생기는데 이기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맡은 업무를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일을 좀 머뭇거리게 되는데 고민 끝에 결정한 일이 익숙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물운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물운이죠. 재물운을 보면, 이달에는, 계획에 없는 재물 유출이 있는 달입니다. 투자운은 더욱 안 좋고요. 특히 이제 사업자는 이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 그 이동이 많고 환경 변화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계획이 없던 재물지출이 많은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애정운인데, 애정운을 보면 자, 이달에 부부라든지 연인, 애정운이 별로 안 좋은 달이죠. 다툼이 좀 있는 달이고요. 이별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만남은 이달에 갑자기 일어나죠. 새로운 만남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달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운을 보면요. 건강운을 보면 이달에는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이동이 많은 달이니까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간목일간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을목일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자, 을목일간이죠. 자, 을목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계묘년 경신월을 만났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계묘년 경신월이죠. 자, 먼저 천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을목이 계수, 그렇죠? 계수가 편인이죠. 그 다음에 월에서 보면 이제 경금이 뭐예요? 정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편인하고 정관이니까, 자, 십성으로 보면 여는 편인은 좀 별로고, 그죠? 별로다고 하는 거고, 월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십성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거는 좀 너무 단편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운에 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좀 다양한 각도에서, 십성을 운을 보더라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운을 보도록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성법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자, 보면, 그 을목이 여는 계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을목 계수를 만나면 편인 그렇죠. 을목이 계수를 만나서 일단 편인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여는 계수가, 연운의 계수, 계묘년의 계수가 월운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인이 됩니다. 정인. 자, 을목일간이 경금 월운을 보면, 을목이 이렇게 경금 월운을 보면 정관인데, 이렇게 직접 대입하지 않고 계수 연운이 경금 월운을 만나는 관점으로 이렇게 봤죠. 그래서 정인이 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본 거냐, 이게 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월운 경금은 어떻게 계묘년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런 거죠. 계묘년 안에 있는 경신월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 건데, 아무튼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월운을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봤던 방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채용변 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계묘년의 계수가 편인인데, 그렇죠? 계수가 편인인데, 여는 계수가 월은 경금을 만나서 정인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편인이 정인을 만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겁재라는 변화운이 생긴 거죠. 정인하고 편인이 이렇게 혼잡되면서 겁재운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을목일간 정인의 문서라든지 편인의 문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거저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겁재가 발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서 교환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겠는데, 자, 통변에 대한 내용은 끝부분에 분야별 운세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울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상적인 관점. 자, 을목일간에게, 그렇죠? 을목일간에게 개묘년은, 자, 지지묘목은 일단 을목이 지지묘목은 록지라고 하죠. 록지. 그리고 비견이죠. 십성으로는. 개수 편인이 어디에 앉아 있나요? 묘목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생지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경신월이니까 이 경신월은 을목하고 이제 경금하고 어떻게 있나요? 이렇게 청간합이죠. 그렇죠? 합. 지지신금은 이제 태지가 되죠. 을목일간에게. 이러면 이제 을목이 어떤 거냐? 봄부터 준비해왔던, 봄부터 꿈을 꾸던 결실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을목이 열매로서 자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변형시켜서 그 모습을 일단 자기 자신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씨앗으로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달의 을목일간 사업자라든지 직장인은, 자, 1차적인 성취감. 을목이 열매까지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부단히 준비해왔던 일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묘년의 신월. 지지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묘년 신월이니까, 이게 이제 묘신,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죠? 원진기문, 이렇게 얘기하죠. 원진기문. 그러면 묘목이 신월이 되면서 어떻게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변형.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월운하기 전에 미리서 핵심 포인트, 운을 보는 핵심 포인트를 먼저 제가 올려드렸죠.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묘목이 신을 만나면 이제 목기운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기운들이 멈추죠. 신을 만나면 신월을 만나서, 그래서 결실을 주도하는 금기운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결실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을목일간 분야별 운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야별 운세를 보면 이제 5가지 이렇게 있죠.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이 5가지 미리서 준비를 해놨는데, 자, 하나씩 제가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목이가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사업자를 보면 그동안 해왔던 일이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맛보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는 달이죠. 그런데 이달에 새로운 문서 계약이 있어서 2갈래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갈래. 그러면 2갈래 일이니까 하나는 벌려놓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달에 투자할 일이 생기거든 반드시 조심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이전부터 해온 일은 성과가 좋은데 새로운 문서를 취득하는 일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도 보면은 이달에 승진을 한다든지 업무적인 성과라든지 실적이 좋은 달이죠. 그런데 이제 윗사람이 받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문서 다루는 일은 좀 신중해야 되고요. 자칫 업무 실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재물운이죠. 재물운. 재물운을 보면 이 달에는 재물운은 수익이 좀 좋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정 수익이라든지 부가 수익 모두 좋은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출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가 물건이라든지 뭐 물건 구입 그렇죠? 이런 살림장만한다라고 물건 구입하는 거라 이런 일로 금전 지출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은 이제 이달의 남자는 좋은 운이 아닙니다. 남자는 좋은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인은 다툼이라든지 갈등, 이별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그런데 이제 여성은 상대적으로 을목일간 여성은 상대적으로 애정운이 괜찮죠. 특히 이 짝이 없는 여성은 이달에 마음에 드는 이성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을 보면요. 이달에는 큰 문제 없이 무난한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단지 안전사고 유의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좋고요. 자, 을목일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병화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